충격 그 자체입니다. 미국 할리우드의 명문 영화 가문에서 자란 감독이 한국에 완전히 미쳐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대해 이 비밀을 알면서 엄청난 집착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제시카 베넷입니다. 저는 헐리우드에서 모두가 아는 유명한 가문 출신입니다. 베넷이라는 이름은 미국에서 가장 큰 영화 포스터에도 등장하죠. 부모님, 삼촌, 이모까지 모두가 엄청난 특수효과와 인류 배우들이 출연하는 대형 영화를 만들고 계십니다.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답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바로 아주 평범한 날 시작됐어요. 저는 사람들이 제가 유명한 베넷 가문 출신이라는 걸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영화가 좋은 영화라서 사람들이 좋아해줬으면 했거든요. 제 성씨 때문이 아니라요. 커피를 마시려던 딱 그때 제 전화벨이 울렸어요. 프로듀서 마커스였어요. 여보세요, 마커스지. 무슨 일이세요? 제시카. 마지막 음악. 다큐멘터리에 딱 맞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라며 마커스가 신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진행 중인 잊혀진 목소리들이라는 프로젝트를 아시나요? 한국전쟁 시절의 옛 민요들을 발굴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한국이라고요? 진짜요? 이 노래들은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집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요. 정말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한국에 가서 알아보는 게 어때요? 저는 곧바로 절친한 친구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커스 씨가 나에게 한국에 가라고 하셨어 라고 저는 속삭였어요. 정말 멋지네. 조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확신이 없었어요. 한국 문화에 관해서 몇 가지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마 미국 스타일만 따라할 거라고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만나본 적 없었지만 제 나름대로 편견이 있었어요. 한국 문화는 어차피 미국 스타일을 따라하려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조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는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어요. 한국에 가본 적 있어? 아니면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적은? 저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어요. 없어. 제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예술과 기술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커스한테 대답할 때도 좋아요. 한국에 가서 한번 보고 올게요. 근데 별 기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기 위한 의무적인 작업 정도로 생각했달까요?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이 여행이 제 다큐멘터리 시리즈뿐만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때론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들이 고쳐 생각해야 할 것들이더라고요. 세상 반대편에서 저는 단지 음악뿐 아니라 대대로 감춰져 있던 제 자신에 관한 비밀도 발견할 줄은 몰랐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이번 취재에 대한 약간의 준비라도 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아무리 기대를 안 했다 해도 전문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었거든요. 먼저 노트북을 열고 한국전쟁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1950년에 시작된 전쟁이 어떻게 그 나라를 둘러 갈라놓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게 되었는지 같은 역사적 사실들이요. 아마 이런 배경 지식은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 뒤에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답니다. 비행기의 바퀴가 한국 땅에 닿자 제 배는 긴장으로 뒤집혔어요. 작은 창문에 얼굴을 대고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죠.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높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구름을 향해 뻗어 있었고 공항 자체도 미국의 공항보다 훨씬 세련되고 첨단 기술을 자랑했어요. 이런 건 전혀 구식 같지 않네요 라고 저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제 믿음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짐을 찾고 나니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을 보았어요. 그녀는 제가 다가가자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베넷 씨. 저는 수진입니다. 한국 체류 동안 통역을 맡게 되었어요. 라고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영어 실력도 완벽해서 억양 하나 없이 말씀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수진 씨. 제시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저희는 다큐멘터리 작업에 대해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잊혀진 목소리들 프로젝트는 이곳 많은 가족들에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라고 수진 씨가 차 안으로 걸어가며 말씀하셨어요. 도시로 향하는 길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서울은 옛것과 새것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도시였어요. 옛 궁궐들은 화려한 곡선 지붕을 자랑하며 우뚝 서 있었고 반짝이는 유리 마천루들이 그 옆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했고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들이 건물 옆에서 광고를 번쩍였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네요. 라고 수진 씨에게 쑥스러워하며 고백했어요. 제 선입견이 부끄럽게 느껴졌거든요. 수진 씨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많은 외국인 분들이 처음 방문하면 놀라워하세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기술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죠. 저는 머쓱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조와 영상통화를 했어요. 어때? 분위기가 어때? 조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정말 멋져 조라며 저는 창밖 풍경을 비추며 말했어요.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이는 도시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서울은 이렇게 현대적이고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 그런데 내일부터 진짜 일이 시작돼. 잊혀진 목소리들 프로젝트 책임자를 만나러 가거든. 저는 말했어요. 다음날 아침 수진 씨가 일찍 저를 데리러 왔어요. 우리는 도시의 한적한 구역에 있는 작은 건물로 향했어요. 건물 안에서는 사람들이 서류와 녹음 장비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베넷 씨 환영합니다. 라고 누군가 제 뒤에서 인사했어요. 저는 뒤돌아보니 제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청바지에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살펴보더군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한국 잊혀진 목소리들 프로젝트의 책임자예요. 라고 단단히 악수하며 말했어요. 이렇게 먼 길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마도 나이가 많고 옛날 교수님 같을 거라 예상했는데 민준 씨는 전혀 그런 인상이 아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음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민준 씨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오래 열린 상처들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민준 씨는 저를 작은 녹음실로 안내하셨어요. 그곳에는 한 노년의 여성이 전통 현악기를 든 연주자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 여성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제 팔에는 소름이 돋았어요.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아픔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거든요. 이 노래의 제목은 임진강이 아는 노래입니다. 라고 민준 씨가 조용히 설명하셨어요. 임진강은 남북한 사이를 흐르는 강이지요. 이 여성의 가족은 전쟁 중에 헤어졌고 부모님은 결국 북한에 가버리셨습니다. 이 노래는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저는 그 노년의 여성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이는 모습이 오래된 주름과 함께 그녀의 인생을 이야기해주는 듯했어요. 제 카메라 렌즈로 그녀의 부드러운 주름, 희미해진 사진을 붙잡고 있는 떨리는 손길을 담았죠. 이것은 정말 아름답네요. 라고 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속삭였어요. 제 목구멍도 뭉클해졌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이 노래들은 우리의 역사와 아픔 그리고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았어요. 그 노년 여성의 애절한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제 노트북 화면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그토록 쉽게 폄하했던 음악과 진정한 연결고리를 느낀 순간이었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죠. 며칠 동안 민준 씨와 제 촬영팀은 서울 곳곳을 누비며 잊혀진 목소리들 프로젝트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각 인물마다 노래에 얽힌 사연, 왜 그 노래가 중요한지, 왜 보존되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민준 씨와 저는 한 작은 식당에 앉았어요. 저는 비빔밥 한 그릇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알록달록한 밥, 채소, 소고기가 어우러진 비빔밥을 민준 씨가 알려주신 대로 섞어 한 입 빼어 물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놀라며 외쳤어요. 또 한 번 제 편견이 빗나갔음을 깨달았죠.
맛있다니 기쁘네요 라고 민준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평소 진지한 얼굴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을 선택하셨어요? 옛 노래들을 찾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나요? 민준 씨의 눈빛이 잠시 멀어지더니 말씀하셨어요. 전쟁 이전에 제 할아버지께서 음악가이셨거든요. 전쟁이 시작되자 악기를 뒤에 두고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 음악은 잃어버려졌죠.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저는 그 노래들이 사라져서는 안 될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의 열정을 새삼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한 오래된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프로젝트 멤버들이 한국전쟁을 겪은 가족들이 기증한 사진과 편지를 분류하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노래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민준 씨가 설명하셨어요. 각 멜로디마다 그 뒤에 숨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먼지를 뒤집은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여는 한 노년 봉사자의 모습을 촬영했어요. 그녀가 페이지를 넘길 때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의 의료진이 야전병원에서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는데 한 젊은 미국인 구급대원이 한국 간호사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왠지 그 남자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제 손은 떨리며 카메라를 내렸어요. 그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어요. 봉사자는 사진첩을 건네주었고 저는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아래에는 데이비드 베넷 미군 의료대 1953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베넷. 그게 제 성씨잖아요 라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 미국인 구급대원은 제 곱슬머리와 비슷한 얼굴 형태를 하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제 할아버지일지도 몰라요. 민준 씨가 제 어깨 너머로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전쟁 중에 한국에 계셨어요?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지러운 기분으로 대답했어요. 엄마의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군에 계셨다는 건 알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거든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기자 낡아 바랜 얇은 편지가 한 장 끼어 있었어요. 종이는 얇고 누렇게 변해 있었고 흐릿한 파란 잉크로 적힌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수영에게 오늘 명령이 내려왔어. 다음 주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 내 마음이 여기 당신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 이 전쟁이 모든 것을 망치지만 않았다면 꼭 돌아올 방법을 찾을게. 편지에는 데이비드 베넷의 서명이 적혀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께서 한국인 간호사와 사랑에 빠지셨다니 제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앉아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벨이 3번 울리더니 어머니께서 받으셨어요. 엄마, 저는 인사도 없이 말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데이비드가 전쟁 중에 한국에 계셨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전화 건너편은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어머니께서 깊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래, 우리 아가. 그때 할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내 어머니, 내 할머니를 만나셨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저는 전화를 놓을 뻔했어요. 잠깐만요. 할머니가 한국인이셨다고요? 그래, 반은 한국인이셨어. 어머니께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름은 수영리였단다. 전쟁 중에 사랑에 빠지셔서 그분을 미국으로 모시고 오셨지. 저는 믿기 어려워하며 질문했어요. 왜 이 사실을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께서 차분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때 미국에서는 혼혈 결혼이 별로 환영받지 못했단다. 할머니께서도 어려움을 겪으셨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도 그 이야기를 별로 꺼내지 않으셨어. 어머니의 말씀이 슬프게 다가왔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인 혈통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왜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제 얼굴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선으로 제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얘기하고 싶었지만 때가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단다. 그리고 내가 다른 문화를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였어. 미안해. 어머니의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저는 단순히 미국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제 안의 한국적 요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눈매의 미묘한 형태의 높은 광대뼈 같은 것들이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라며 눈물을 머금고 속삭였어요. 진짜 제 일부인 문화를 그렇게 편협하게만 봤다니. 저는 그동안 한국 예술과 음악에 대해 했던 무시하는 말들을 돌이켜 생각했어요. 모든 잘못된 선입견들, 그리고 이제야 깨닫게 된 제 혈통의 일부였던 한국의 진실을 말이죠. 내일이면 민준 씨를 다시 만날 텐데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영화 프로젝트를 넘어서 제가 몰랐던 제 자신을 찾는 여정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첫 촬영을 마친 후 우리는 한국의 다른 지역으로 향했어요. 민준 씨는 진짜 보물은 지방에 있다며 저를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안내했죠. 산으로 둘러싸인 그 마을에서 우리는 90세가 넘은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녀는 전쟁 중에 가족과 헤어진 후 산간 마을에서 평생을 사셨다고 해요. 할머니께서 부르신 구성진 민요는 제가 서울에서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거칠고 더 원초적이었죠. 다음으로 우리는 남쪽 해안가의 통영이라는 도시를 방문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어촌에서 어부들이 부르는 노동요를 녹음했죠.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며 부르는 노래는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이상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라도의 한 농촌 마을을 찾았어요. 그곳에서는 마을 전체가 모여 농악이라는 전통 음악을 연주했어요. 북과 장구, 꽹과리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카메라를 통해 그들의 얼굴에서 전쟁의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노래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고향,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전쟁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들이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음악 기록이 아니라 한민족의 아픔과 희망을 담은 역사적 증언임을 깨달았어요. 며칠 동안 한국 전역을 누비며 촬영한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제 짐가방에는 옷과 기념품뿐만 아니라 추억과 이야기, 그리고 제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마지막 날 촬영 후 민준 씨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 프로젝트 건물 밖에서 서 있었을 때 민준 씨가 말씀하시길 감사 인사는 필요 없어요. 그저 이 이야기를 정직하게 전하고 세상에 잊혀진 목소리들을 들려주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다큐멘터리 편집에 몰두했어요. 작은 아파트는 창의력의 보금자리로 변했고 벽에는 여행 중 찍은 사진들과 음악에 관한 노트, 그리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하나씩 맞춰가던 가계도가 가득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작업보다도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들여 영화를 완성했어요. 저는 음악가들의 이야기,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의 이야기, 그리고 전통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담았어요. 하지만 깊이 고민한 끝에 한 가지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제 개인적인 할머니에 관한 발견은 영화에서 빼기로 한 거예요. 초점은 한국의 목소리들에 두고 제 개인적인 여정은 뒷전으로 미루기로 한 거죠. 3달 후 한국에 잊혀진 목소리들은 시사회 준비를 마쳤어요. 작은 극장을 빌려 의자를 정리하며 제 배는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제 도시의 한국 커뮤니티 구성원들, 가족들, 그리고 민준 씨와 일부 음악가들을 미국으로 초청했답니다. 긴장 많이 돼? 라고조가 로비에서 다가 준비를 도우며 물었어요. 정말 떨려라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 영화는 제가 만든 그 어떤 작품보다도 제게 큰 의미가 있었거든요. 조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정말 멋진 영화가 될 거야. 곧 극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어머니께서도 옛날 사진첩을 들고 도착하셨어요. 그 사진첩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할머니의 사진들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한 쌍의 연세 드신 한국 부부도 자신들이 할머니 가족의 친구라고 소개하며 제가 몰랐던 인연들이 마치 한망처럼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극장의 불이 어두워지고 영화가 시작되자 저는 숨을 죽였어요. 화면에는 서울의 전경이 펼쳐지고 이어서 임진강이 아는 노래의 애절한 멜로디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관객들은 영화 속 이야기와 음악, 그리고 감동적인 장면들에 눈물과 미소, 그리고 깊은 침묵으로 응답했어요. 영화가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가자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어머니께서 제게 달려와 꼭 안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머니께서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라고 어머니께서 속삭이셨어요. 시사회 후 누군가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민준 씨였죠. 그 순간 저는 민준 씨와 단순한 작업 파트너 이상의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그와 함께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제 뿌리와 유산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는 인파를 피해 창가 쪽으로 다가왔어요. 당신의 영화는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민준 씨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온전히 담아냈네요. 민준 씨, 당신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답했어요. 한국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지만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더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민준 씨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인과 미국인, 젊은이와 노인이 음악과 잊혀진 이야기를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한국 문화를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더 만들 생각입니다. 전통이 현대에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는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요. 제 정체성의 한 부분과 더 깊이 연결되고 싶습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라고 민준 씨가 작은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어요. 몇 달 후에 제가 다시 미국에 올 예정입니다. 그때 뵙죠. 저녁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자 저는 텅 빈 극장 한가운데 서서 모든 변화에 대해 생각에 잠겼어요. 제 여정은 처음엔 편협한 생각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제가 몰랐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었답니다. 저는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며 제 자신의 목소리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을까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